교실에 있는 장비들을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연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쪽에 보이는 이것은 마이크입니다. 이 마이크 되게 좋아 보이죠? 5만원은 넘긴 한데요. 그렇게 뭐 아주 고가의 마이크는 아닙니다. 마이크는 이런 식으로 앞에 팝필터가 있는 제품들을 사용하시면 훨씬 더 깨끗한 음질로 수업 영상을 만드시거나 쌍방향 수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 있는 이 실물화상기인데요. 이 실물화상기를 이용하시면 교과서나 여러가지 실물들을 보여주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웹캠으로도 유사시에는 사용이 가능해요.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이것은 액정 타블렛이라는 겁니다. 이 펜을 이용해서 글씨를 쓸 수 있는데요. 판서 프로그램을 올려놓은 다음에 여기에 글씨를 쓰는 대로 학생들에게 필기가 보여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진짜 수업 같은 느낌으로 수업을 할 수 있겠죠. 저는 사실 이거보다 글씨는 잘 쓰는데 지금 한 손에 폰을 들고 있고 한 손에 펜을 들다 보니까 조금 글씨가 엉망이네요. 다음은 모니터 2대입니다. 줌에서 수업하실 때는 이렇게 모니터 2대를 이용하시면 훨씬 더 쉽게 수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면 새 회의를 지금 열면 양쪽에 화면이 나오는 게 보이실 거예요. 지금은 저만 나오는데 이쪽 왼쪽에는 학생들의 얼굴을 보고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화면이 나오고요. 이쪽은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하시는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은 얘는 웹캠입니다. 학생들과 수업을 하려면 이 웹캠이 필요하고요. 이 웹캠을 통해서 음성과 영상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은 링 조명이라는 건데 이 링 조명을 켜면 조금 더 밝게 선생님들 얼굴이 나올 수 있는데요. 얘는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웹캠을 하나 더 뒀는데 이것은 필요시에 줌에서 다 두 번째 카메라의 컨텐츠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것을 이용해서 실이나 이런 모습들을 비춰줄 때 사용하려고 하나 더 준비했고요. 여기에는 헤드셋이 있습니다. 이 헤드셋은 마이크와 스피커가 같이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하울링 같은 것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데 좋죠. 그리고 여기는 스피커가 있습니다. 이 스피커는 마이크와 위치를 잘 둬서 하울링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USB 유전원 허브라고 해서 전원선이 따로 들어가고요. 이쪽에 보시면 전원선이 있죠. 이 온라인 학습 상황이 되면서 USB를 꽂아서 써야 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도구들을 이제 알려드렸었고 이제부터는 줌으로 수업을 하는 모습을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줌을 실행시켜서 기본 세팅하는 방법까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새 회의를 누릅니다. 새 회의를 누르시기 전에 여기 회의 밑에 보시면 내 개인 회의 아이디 PMI 사용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번호가 나와요. 이 번호는 선생님들의 고유 번호입니다. 이 고유 번호는 언제나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개인 아이디 PMI를 사용하시게 되면 학생들은 항상 이 번호를 눌러서 선생님의 수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새 회의를 눌러주시면 다음과 같이 회의가 열립니다. 기본적인 메뉴들을 좀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얘는 마이크 부분입니다. 마이크가 지금 움직이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선생님께서 지금 잘 보시면 녹색으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것은 마이크가 제대로 소리가 들어가고 있다라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꺽쇠 표시가 하나 있는데 얘를 누르면 선생님들의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마이크들이 나옵니다. 거기서 선생님들께서 필요한 마이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스피커는 들리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 스피커들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 선생님들께서 소리가 잘 들리는 것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피커 앤 마이크 테스트라는 것이 있는데요. 얘를 누르게 되면 벨소리가
얘를 누르고 마이크가 지금 잘 들리고 있는지 네, 다 잘 들렸기 때문에 완료를 누릅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눌러서 확인을 해보면 컴퓨터 오디오 나가기라는 것이 있는데요. 얘를 누르면 지금 이렇게 헤드셋 모양으로 나와요. 이렇게 헤드셋 모양으로 되어 있다면 지금 선생님들이 말하는 소리는 이 줌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학생들도 수업을 들을 수 없는 겁니다. 반대로 이제 선생님도 아이들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것도 돼요. 그래서 항상 누르셔서 이 컴퓨터 오디오로 참가 이걸 눌러줍니다. 이것은 스마트폰에서도 비슷하게 작동이 됩니다. 오디오 설정은 아까 선생님들이 확인하셨던 것들이고요. 여기서 필요하시면 조금 더 설정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저는 기본적인 세팅으로 두었어요. 그리고 이 음소거를 눌러주시면 줌 안에서는 제 소리가 나가지 않는 겁니다. 아까 이 헤드셋 모양과의 차이는요. 이 선생님이 이 상태에서는 학생들이 말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들을 수 있는데 이 컴퓨터 오디오 나가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아예 학생들이 말하는 것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음소거 해제를 눌러서 소리가 들어가도록 하고요. 다음 비디오 중지를 볼까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눌러버리면 화면이 현재 꺼집니다. 꺼지고 화면이 꺼진 상태에서 제 이름만 나오죠. 기본 세팅한 화면만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비디오를 켜면 이런 식으로 화면이 나오고요. 옆에 있는 꺽쇠표를 누르면 연결되어 있는 웹캠이라던가 실물 화상기, 카메라로 인식되는 것들은 다 여기 나와요. 지금 저는 웹캠이 2개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웹캠을 바꾸면 여기 각도가 약간 바뀐 것이 보이실 겁니다.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각도와 그리고 이 각도 2개 다르죠. 그래서 실물상기가 있다면 실물상기도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 가상 배경 선택을 눌러볼 겁니다. 여기 보시면 가상 배경 선택이라고 있죠. 이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냐면 크로마키라고 해서 기상캐스터들이 방송할 때 뒤에 나오는 일기예보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건데요. 이게 가상 배경이 있고 이 가상 배경에서 아무것도 없이 선택하면 이런 식으로 되고 기본적으로는 여기 그리고 짧은 영상들도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하기 버튼을 누르셔서 이미지나 비디오를 직접 추가하실 수 있고요. 저는 그래서 추가했던 것이 이건데요. 이제 선생님들께서 조금 더 알아두셔야 할 것이 여기 녹색 스크린을 사용합니다. 내 비디오 필터링 이렇게 2개가 있는데요. 이것들은 컴퓨터의 상태에 따라서 이 녹색 스크린을 사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선생님들의 컴퓨터에 CPU가 높고 램이 충분하고 그래픽카드가 있다면 녹색 스크린을 사용합니다가 체크가 안 되고요. 만약에 그래픽카드가 없다거나 램이나 CPU가 부족하다면 녹색 스크린을 사용합니다가 뜨고 선생님의 막 얼굴이나 이런 것도 입혀줄 수 있어요. 지금 보면 이런 식으로 입혀지는 거죠. 근데 이땐 감지된 색상이 정확하지 않으면 수동으로 배경색을 선택합니다. 색상 선택을 누르셔서 필요하신 부분에 이렇게 찍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필요한 부분에 찍힌 것이 그 색깔을 이용해서 이렇게 크로마키들이 입혀지는데 깔끔하게 되진 않죠. 이것들을 깔끔하게 하시고 싶다면 뒤에 녹색 천을 준비하신 다음에 녹색 천에다가 이 수동으로 배경 선택을 해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비디오 장치에서 비디오 필터 선택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화면을 꾸미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톤이나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꾸미실 수 있고요. 스노우 같은 그런 기능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수업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근데 다만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얼굴을 가리신다면 이것은 학생들도 똑같이 얼굴을 가릴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받아들여 주셔야 해요. 선생님들이 하고 있는 것을 아이들은 하지 못한다는 걸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리는 없겠죠.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것들이 조금 더 있는데요. 비디오 설정을 볼 겁니다. 이 비디오 설정을 보면 지금 카메라를 여기서도 당연히 선택할 수 있고요. 잠시만요. 여기에는 원래 HD가 해제가 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HD를 해제하면 조금 더 커지고 화질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HD를 눌러주시면
조금 더 멀리 화각을 잡고 화질도 좋아지는 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원래 비율 이런 것들은 뭐 체크를 하셔도 안 하셔도 큰 의미는 없고요. 내 비디오 미러링은 여기 위에 글씨들을 봐주세요. 글씨가 지금 반대로 보이죠? 이것은 나한테 보이는 모습을 제대로 보이냐 안 보이냐를 선택하는 건데 아이들한테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아이들한테는 그냥 화면에 제대로 보여요. 선생님들이 뭔가 거꾸로 보이실 때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내 모습 수정 필터와 저조도 환경에 맞게 조정, 이것들은 둘 다 이제 밝게 보이냐 안 보이냐 뭐 이런 것들이고요. 참가자 비디오의 참가자 이름 항상 표시는 여기 왼쪽에 김진영 이런 이름이 항상 뜨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갤러리 보기에서 화면당 표시되는 최대 참가자, 기본으로는 25 참가자인데요. 얘는 화면 구성으로 생각하시면 5 곱하기 5 해서 25명이 한 칸에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그 반의 담임 선생님까지 합해서 25명이 넘는다면 49 참가자를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이것은 최대 7 곱하기 7에서 49명이 되는 건데요. 이것도 컴퓨터 성능이 받쳐주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은 보안이라는 것이 있고, 이 보안을 눌러주시면 회의 잠금, 뭐 프로필 사진 숨기기, 참가자에게 이런 것들을 허용할 것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채팅은 학생들과 채팅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 채팅은 지금처럼 화면에서 전체 화면을 해결하시면 이런 식으로 옆에 채팅창이 뜨기도 하고요. 참가자를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참가자 창이 뜨고 여기 밑에 채팅창이 뜹니다. 그러니까 창이 현재는 여기 채팅창, 참가자 창 이렇게 두 가지가 뜨는 거예요. 이 채팅에서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파일을 보낼 수도 있고 참가자에서 다른 참가자들끼리 대화를 못하게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옆에 화면 공유를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화면 1, 2 그리고 화이트보드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요. 화면 1은 다시 보여드릴게요. 화면 1은 첫 번째 모니터에 있는 것을 공유한다는 얘기고 화면 2는 두 번째 모니터에 있는 것들을 공유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밑에는 프로그램들인데 프로그램들을 공유하는 것보다 저는 화면 1이나 화면 2 보조 모니터와 주 모니터를 나눠서 공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영상을 공유하실 때 꼭 해주셔야 되는 것이 소리 공유와 비디오 클립에 최적화입니다. 소리 공유를 눌러주시지 않으면 컴퓨터에서 나오는 어떤 소리도 들어가지 않는 것이고요. 비디오 클립의 최적화를 눌러주지 않으면 비디오가 뚝뚝뚝 끊겨서 나가요. 영상을 돌리는 것은 컴퓨터가 상당히 많은 메모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 비디오 클립의 최적화를 눌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에 화질은 조금 떨어집니다. 그리고 고급 기능에 있는 것은 파워포인트를 가상 배경으로 설정, 화면 일부, 컴퓨터 소리만, 두 번째 카메라의 콘텐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차차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알려드릴 것은 기록 버튼입니다. 이 기록 버튼을 누르시면 현재 이 줌 회의는 녹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들의 수업도 녹화가 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쌍방향 수업을 하시다가도 이 녹화 버튼을 누른 다음에 그 수업에 들어오지 못한 학생들한테 제공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선생님 혼자 수업에 들어오셔서 이 수업을 녹화하실 수도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소회의실은 이걸 누르시면 모둠을 만들어 주시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4인 1조의 모둠이라고 생각하시면 한 반에 20명 있다 그러면 5개의 모둠을 만드시는 게 적당한 크기고요. 자동으로 할당할지 수동으로 할당할지 혹은 참가자가 소회의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건지 이것들을 선택하고 나서 만들기를 눌러주면 됩니다. 일단 회의실이 1, 2, 3, 4, 5가 있는데요. 회의실 이름을 바꾸기 해서 선생님들께서 뭐 이름들을 정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름을 정해 주시고 모든 회의실 열기를 하시면 학생들이 들어올 수 있고요. 할당을 눌러서 참가자들을 소회의실에 할당해 줄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할당이 안 돼요. 그 다음은 학생들을 초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생님께서 회의를 개설하신 다음에 초대를 누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초대 링크 복사와 초대 복사가 있는데요. 이 두 개의 차이점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지금 여기서
초대 링크 복사를 눌러서 SNS나 학급 방에서 복사하기를 눌러주시면요. 이렇게 링크가 나와요. 그럼 학생들은 이 링크를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초대 링크 복사고요. 그 다음 초대 복사라는 것을 눌러주시면 붙여 넣으면 아까 것과 차이가 회의 아이디와 암호가 나옵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면요. 경우에 따라서 링크를 클릭해서 수업에 들어오는 아이들이 있고 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들어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두 가지 방법으로 다 접속을 해볼게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대기실에 김진영이 2명이 더 왔습니다. 이렇게 대기실로 학생들이 들어오고 바로 수업으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교사를 위한 준비인데요. 첫 번째는 수업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 수가 들어왔을 때 한 번에 들어오게 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이 들어오고 나면 수락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학생들은 지금부터 접속이 되고요. 보기를 눌러주시면 발표자 보기가 있고 갤러리 보기가 있습니다. 발표자 보기는 말을 하는 사람을 한 명씩 이렇게 나오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갤러리 보기는 이런 식으로 여러 명이 보이게 하는 건데 이 주 모니터나 보조 모니터 둘 중에 하나는 이 갤러리 보기로 학생들을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해야 학생들이 어떻게 수업을 듣고 있는지가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보시면 구성이 조금 다른 것들이 보일 거예요. 어떤 것들이 보이시냐면 마이크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밑에 2명의 진영김은 마이크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학생들이 현재 마이크가 아예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건데요. 현재 학생들이 이제 스마트폰에 접속을 하게 되면 오디오 연결이라고 왼쪽 하단에 헤드셋 모양이 뜹니다. 그래서 그 헤드셋에 오디오 연결을 눌러주시고 학생들은 인터넷 전화라는 걸 눌러줘야 지금처럼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진영김의 마이크는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이것은 여기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여기에 지금 보시면 이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지금 마이크로 음소거를 해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캠코더도 꺼버리면 이렇게 둘 다 빨간색으로 뜨죠. 지금 근데 이 아이는 어쨌든 제가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밑에 있는 얘는 제가 하는 말을 아예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참가자 창에서 보시고 학생들이 어떤 상태인지 보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화면이 꺼져 있더라도 스피커가 연결이 되어 있다면 학생들은 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꼭 이 상태창에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팁을 알려드리면 학생들이 들어올 때 이름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반, 번호, 이름으로 들어오게 해주세요. 학생들은 참가자를 눌러서 이름을 바꿉니다. 여기 이름 바꾸기 있죠. 이제 1반 1번 미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101 1반 01번 미남. 다음에 이 학생은 참가자를 눌러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바꿀 겁니다. 1반 2번 진영김 이렇게 했고요. 지금 여기는 학생들이 번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모두 음소거를 일단 모두 음소거를 눌러 1번, 2번 순으로 정렬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번호를 반 번호 형태로 수업에 참여하게 되었을 때 모두 음소거를 누르시면 번호 순으로 정렬할 수 있고 이때는 출석을 조금 더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학생들과 채팅도 가능한데요. 채팅뿐만 아니라 파일 보내기에서 컴퓨터에 있는 파일들을 보내주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바탕화면에 있는 감명 있게 읽은 책과 그 한마디를 이렇게 채팅창으로 가지고 끌어들여오면 학생들에게 지금 이걸 보내고 학생들은 자기 패드나 컴퓨터에서 이걸 다운받아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수업에 이런 식으로 적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릴 것은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실 때 사용하시면 좋은 방법인데요. 이제 학생들이랑 수업을 할 때 한쪽 모니터는 모니터링용, 다른 한쪽 모니터는 수업할 내용을 공유하는 용도입니다. 그래서 화면 공유를 눌러주시면
화면 1과 화면 2가 있는데요. 모니터에 보시면 인식 번호가 떠요. 그래서 1 여기에 2가 떠 있고 이쪽에 1이 떠 있는데 1이 화면 1입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면 바탕색 테두리가 살짝 뜨고요. 컴퓨터 소리를 넣으실 땐 소리 공유를 눌러주시고 공유를 누릅니다. 그러면 지금 이쪽 화면이 공유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 쇼를 눌러줄 거예요. 슬라이드 쇼를 누르면 지금처럼 이렇게 슬라이드 쇼 화면이 나옵니다. 이것을 이렇게 내린 상태에서 이쪽은 갤러리, 주 모니터는 갤러리 보기로 보고 보조 모니터에 수업하실 내용들을 올려주신다면 이렇게 슬라이드를 이용해서 수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듀얼 모니터를 활용하시면 선생님들의 수업이 정말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이제 실제 교실과 완전 똑같진 않지만요. 주 모니터에서 갤러리 보기로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수업하는 장면, 그러니까 칠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칠판이나 텔레비전 이런 것들 이용해서 수업을 할 수 있다는 것들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공유에서는 재밌는 기능들이 있는데요. 이 화이트보드는 이런 식으로 화이트보드가 하나 나오고 여기다가 필기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고급에 가서 파워포인트를 가상 배경으로 설정, 화면 일부, 컴퓨터 소리만, 두 번째 카메라의 컨텐츠 이것들을 조금씩 다 보여드릴게요. 파워포인트를 가상 배경으로 설정, 얘를 선택을 하시고 공유를 눌러주시면 컴퓨터에 있는 파워포인트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워포인트를 눌러주시면 제가 있고 이 뒤에 가상 배경으로 학생들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장면을 이용해서 수업을 하시면 조금 더 실감나게 실시간 수업처럼 보이죠? 그리고 제 크기를 이런 식으로 키우거나 위치를 조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컴퓨터의 사양이 좀 받쳐져야 가능한 그런 기능입니다. 두 번째 화면 일부는요, 말 그대로 화면 일부만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이 녹색 창이 있는 이 크기를 조정해서 이 부분만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뭐 숨은 그림 찾기를 한다던가 뭔가 화면의 일부를 보여주고 전체를 맞추게 한다거나 아니면 특별한 부분을 강조한다거나 할 때 좋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 카메라의 컨텐츠는 어떤 것이냐면 이걸 눌러주시면 한쪽은 다른 웹캠이 있는 쪽 그리고 한쪽은 제 웹캠이 있는 쪽 주 웹캠과 부 웹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물화상기를 이렇게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화면 공유의 컴퓨터 소리만은 지금 이렇게 공유를 누르면 화면 공유는 학생들한테 따로 되진 않는데 제가 뭐 음악을 튼다거나 하면 그 소리가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랑 아침에 줌으로 모을 때 잔잔한 음악을 틀어놓고 학생들과 수업을 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화면 공유를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기록을 이용한 수업을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선생님들께서 온라인 수업 영상을 만드셔야 될 때들이 있을 거예요. 컨텐츠 수업들을 만드시거나 할 때 얘네들을 이용하면 좋은데 얘는 한 번 누를 때마다 수업이 하나가 녹화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생님들께서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수업을 만드실 거예요. 기록을 누르고 화면 공유를 누르고 화면 공유를 해서 학생들이랑 지금 수업을 합니다. 학생들한테는 이 파워포인트 영상이 나가고요. 이것을 이용해서 수업을 쭉 하신 다음에 네, 공유 중지를 눌러주시고 기록 중지를 누릅니다. 그럼 이따가 파일이 하나 만들어질 거예요. 기록을 다시 누르고 화면 공유를 눌러서 뭐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이학스터나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수업을 합니다. 이렇게 수업을 하시고 난 다음에 공유 중지를 누르고 다시 기록 중지를 누르면 두 번째 수업 영상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 수업 영상들은 끝날 때 이렇게 회의 종료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파일이 지금 저장이 되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파일 저장이 다 되면 지금 여기 컴퓨터 폴더 안에 영상 파일이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르고 화면 공유를 누르고 이제 화면 1 이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화면 영상 하나가 나왔고 기록을 안 눌렀는 걸 보여주시면서 수업을 합니다. 지금 이것이 이런 식으로 보이시잖아요. 화면 공유를 했을 때 교사의 얼굴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것이 만약에 불편하시다면
비디오 끄기를 눌러주시면 교사의 얼굴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간단하게 수업 영상을 2개를 만든 거예요. 이렇게 줌의 기능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선생님들, 줌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줌에는 더 고급 기능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능들을 다 알려드리면 상당히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린 기본 기능들을 먼저 사용해 보시고 궁금하시거나 필요하신 것들이 있으시면 하나씩 하나씩 만져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만져보는 건 줌 밑에 있는 메뉴를 이용해서 만져보시는 것도 있고요. 줌 어스에 접속하셔서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설정에서 하나씩 확인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줌은 만능은 아닙니다. 선생님들께서 상황에 맞게 사용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제가 해봤던 결과로 말씀을 드리면 매일매일 아이들의 얼굴을 보는 것은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비록 아이들이 화면을 끌지라도 우리가 아이들을 보고 이야기를 했을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에 아이들의 친밀감과 그 친밀감을 바탕으로 한 학습 숙련도는 상당히 큰 차이가 났어요. 때문에 수업을 항상 하시지 않더라도 혹은 조례를 하시더라도 아이들과 만나서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당연히 어렵습니다. 제가 쉽다고는 얘기는 못 드리겠어요. 처음 만나고 처음 해보는 것은 당연히 어렵습니다. 처음 교직에 발을 디디실 때, 그리고 처음 무언가를 배우실 때, 처음 어떤 사람을 만날 때 마냥 편하진 않으셨을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힘듭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이 줌 프로그램은 망가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마음껏 만져보시고 실험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정말 간단히 실험해 보시는 것은 컴퓨터로 줌을 여시고 선생님들 스마트폰으로 줌에 접속해서 그 선생님들 이 2가지를 다 보시는 거예요. 학생은 어떻게 보이고 교사는 어떻게 보이는지 이것을 확인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연습 방법입니다. 그리고 수업 영상을 만드실 때는 꼭 교사의 목소리가 들어가는 것을 추천드려요. 이 교사의 목소리가 들어가냐 아니냐에 따라서 학생들이 선생님의 수업이다 아니다로 인식하는 정도는 상당히 큽니다. 물론 얼굴도 나오면 좋겠지만요. 자, 선생님들 화이팅입니다.